700여 개 기업과 30만 개 부품을 다 끌어모으는 이 능력인데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해자예요. 그런데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엊그저께 나온 게 보니까 그 CXMT 있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잠깐만 그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를 몇 년 하셨었죠? 89년부터 89년 첫 직장이 현대전자 반도체 영업 마케팅부였기 때문에 현대전자. 이게 산업체에서 있었던 건 9년이고요. 애널리스트를 99년부터 한 20여 년 했으니까 야, 거의 대충 따지면 한 30년 한 거죠. 산 역사. 산 역사? 아, 예. 요즘 그런 표현 잘 안 선배들이 쓰는. 다 죽었기 때문에 산 역사가 돼버렸지. 아직 하고 있으니까. 아니 돌아가신 거는 아니고. 예. 죽었다는 게 이제 그 업계에서. 업계에서 그래도 이렇게 은퇴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사이에 반도체 사이클을 몇 번이나 겪으셨어요? 대충 한 4번 정도는 세게 겪은 것 같고요. 센 거 4번. 예, 6번 기억나네요. 잔파도까지. 예, 와, 예. 진짜 대단하십니다. 또 김장렬 본부장님 진짜 대단하신 게 이번에 책을 하나 번역하셨어요. 반도체 초격차. 근데 이게 사실은 ASML 네네. 책 내용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솔직히 조금 부끄러운 게 아직까지 ASML만 다룬 책을 못 읽어봐가지고 저도 이렇게 깊게 다룬 걸 처음 봤어요. 한 회사만. 네, 한 회사만. 사실 ASML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네네. 글로벌 갑 같은 을, 초갑 같은 을.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책을 또 접하시게 되죠? 이거 쓴 사람은 그 저널리스트이자 무슨 여러 가지 한 사람인데 네. 이 ASML에 대해서 취재는 그 전부터 한 10년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3년 동안 해가지고 네덜란드 기자. 네덜란드 회사니까. 네덜란드 뭐 국민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는 거하고 대만의 기자가 TSMC 분석하고 똑같죠. 그런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TSMC를 쓴 대만 기자님이 쓴 거 그 네. 책도 읽어봤고 예전에 2008년도에 김세진 교수라고 계셨어요. 예.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카이스트에 계실 텐데 네. 예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 근데 그분이 삼성전자하고 소니를 비교한 책이 있었어요. 2008년도 한번 보세요. 예. 저는 그 영문 다 봤는데 예. 그것도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업계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ASML에서 ASML 뭐 장비회사 얼마나 해라고 번역을 받았을 때 했는데 네. 웬걸 여기에 반도체 역사가 다 있어요. ASML 안에 반도체 역사가 있다. ASML의 스타트가 1984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원래 원초는 필립스. 네. 그 저기 가전기기 뭐 네, CD 네. 만들고 거기서 반도체 장비 자기는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반도체 장비를 스스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잘 안 되니까 회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분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엮어가는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필립스에서 잘 돼서 분사한 게 아니라 잘 안 돼서 분사했던 그렇죠. 도절됐네요. 기술은 있는데 어떻게 사업할까에 좀 자신이 없었던 거죠. 아하. 그리고 초반에 그거를 이끌어준 게 TSMC. TSMC가 이끌어줬다. TSMC가 큰 고객을 시작했거든요. 큰 고객으로. 그렇죠. 제일 많이 TSMC의 사셨으니까. 모리스 창. 예, 이게 제일 다 많이 이게 사셨으니까. 80년대 초중반에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전으로 돌아가시고 싶으면 필립스를 알아야 되고 예. ASML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TSMC하고 연관에 알아야 되고 중간에 인텔하고 삼성하고 또 한 군데가 다 이렇게 인텔 삼성하고 또 한 IBM인가 이렇게 그 지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이슈도 들어가고 맞아. 그다음에 얘네들이 그 부품이 엄청 많거든요. 예. 한 30만 개 만들어야 돼요. 30만 개? 그 EUV 장비. 집채만한 장비. 노광 장비. 예. 그거 한 4천억, 5천억 하는데 예. 그거 만들 한 3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요. 어. 그 관계되는 서플라이 체인이 한 700여 개 됩니다. 기업이. 협력사만. 네. 근데 그 회사가 어떻게 해서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어떻게 협력체를 끌고 가는가. 예를 들어서 자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칼자이스. 렌즈 기업. 예, 렌즈 기업. 예. 그 렌즈 기업을 어떻게 자기네 이렇게 파트너를 만드는지 인수는 안 했어요. 거의 인수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히스토리까지 저도 잘 모르는 걸 엄청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책이 지금 거의 한 500페이지. 500페이지네요. 네네. 엄청 디테일하게. 영어를 하시면 영문 본판 읽으시면 좋은데 예. 350페이지 읽기 아마 지치실 겁니다. 번역을 잘 해놨으니까. 번역을 잘했다. 누가? 예, 김장렬 본부장님이. 해서 저희가 네.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 한 3분 정도 네.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세요? 네. 반도체 초격차 ASML 웨이 이 책을 보내드릴게요. 세계 반도체 업계 슈퍼을. 네네. 사실은 반도체 초격차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쓰던 표현이기는 네네. 한데 ASML 없이는 뭐 불가능했을 거고요.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원 제목은 아마 포커스 ASML 웨이일 거예요. 포커스. 그러니까 몰입 집중. 그리고 이 회사는 그러니까 ASML 회사는 어떤 회사는 아는데 네네네. 한마디로 이 스토리의 근간은 이겁니다. 모든 반도체 역사가 40년 동안 녹아 들어 있고요. 예. 삼성 들어 있고 자이스 들어 있고 TSMC 들어 있고 인텔 들어 있고 다 얘기 나와요.
그리고 특허 문제. 얘네가 지금 리소그로피 노광 장비인데 네. 노광 장비가 원래 EUV 되기 전에는 일본이 다 잡았거든요. 캐논하고 니콘. 네. 네. 그거 특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일본의 광학 기업들도 엄청나게 그 DUV 장비 잘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EUV라는 건 네네. 왜 전 세계에서 ASML밖에 못하는가? 네네. 물론 뭐 엄청난 기술 차이라고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에다 좀 초점을 두면 될까요? 읽어보시면 다 나와. 진짜 저도 아니, 다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저도 다 알지 못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특허를 줍니다. 특허료를. ASML 특허를 줍니다. EUV라도 처음에 스타트할 때 DUV 있잖아요. 예. DUV 그 전에 원래 그 한 거는 기술료를 주는데 기술료를 엄청 안 주게 되는 특허 전쟁. 그 내고도 굉장합니다. 그 ASML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1984년 기출 기술이 있었지만은 네. 미국 시장을 처음에 들어갈 때 다른 거를 일본 다 잡고 있으니까 미국이 원래 그 기술도 있었거든요. 미국의 회사를 또 인수합니다. 인수했지만은 특허 분쟁이 일어나서 일본하고의 그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거를 수많은 700여 개 되는 30만 개 부품, 700여 개 기업과 30만 개 부품을 다 끌어모으는 이 능력인데 아까 근간 말씀했잖아요. 네. 이게 삼성전자한테도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공계 출신, 문과 출신 뭐 이렇게 뭐 잘 안 되면 뭐 싸우잖아요. 네. 여기에 회사의 CEO가 2명이 1957년생 같은 동갑인데 이 사람이 12년인가? 거의 12년 동안 10년 넘게 같이 근무하고 작년 4월에 같이 그만둡니다. 월급도 똑같이 받고. 근데 2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음과 양입니다. 한 명은 완벽한 물리학과의 그 공학도 과학자고요. 네. 한 명은 IPO하기 직전에 조인된 회계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음양을 맞춰가면서 이 회사를 40명, 50명 안 되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4만 명으로 끌어왔는가. 글로벌리. 이게 흥미진진합니다. 경영서예요. 기술자와 재무통.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안 바뀌고 2명이 공동 CEO로 12년 갑니다. 안 싸웠을까요? 있죠. 근데 어떻게 보완하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대생이다 문과생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해서 뭐 바꾸고 하는 우리 조직 문화 이건 다 바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얘기 나오는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까 공대생하고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40만 명으로 4만 명, 40명에서 4만 명으로 키운 거거든요. 불과 40년 만에. 예. 그다음에 공동 CEO가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어떻게 하는가? CEO도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가장 오래 12년 동안 한 건데 초창기에는 뭐 네덜란드지만 영국 사람 뭐 이런 사람 들어가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진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장렬이가 나이가 이제 58인데 여태까지 살면서 책을 별로 많이 좋아하지 않지만 네. 3번 이상 읽은 책이 딱 3개예요. 그중에 이게 하나요? 이게 3번째입니다. ASML 외에. 예, 물론 번역할 때는 했지만 실제는 이거 다시 읽었으니까 4번 읽은 거죠. 이게 500페이지 되는 네. 책을요. 번역하니까 3번을 읽어야죠. 그쵸. 디테일하게. 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읽어서 4번 읽었는데 3번 읽은 책도 나머지 2개를 알고 싶으면 다음에 나왔을 때 그 책 얘기 해드릴게요. 그것도 진짜? 재밌습니다. 그것도 한국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다 나왔죠. 오. 네. 아니 또 이거 번역까지 하신 분이라 원서로 읽으실까봐. 네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도 그 ASML에 관심이 있어서 네네네. 그쪽 그 회사 뭐 유튜브 제작한 것도 네네네. 보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2개의 개별 레이저 장치가 네네. 액체 주석 방울을 네, 주석 방울이죠. 초당 5만 번 네. 타격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주석 방울이 어디 맺혀 있는 거 아니고 아니요. 떨어지는 거. 똑똑똑 그것도 엄청난 스피드로 네. 똑똑똑 떨어지는 거를 그 레이저로 맞죠. 1초에 5만 번을 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야. 이해가 안 되죠. 그건 사실은 저도 이해 안 돼요. 예. 근데 사실은 처음에 그 기본 아이디어는 예. 그 CEO 이 사람이 했지만은 나중에 회사가 발전되잖아요. 20년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도 큰 그림에서 전부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는 나오고. 양자의 컷처럼. 그러니까 너무 시스템이 커지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시스템이 된 거예요. 저건 나도 이해 안 가. 뭐 이런 어느 부분 나도 이해 못 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해자예요. 그렇죠. 중국이 장비를 끌고 가서 분해한다 하더라도 그걸 도도로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EUV 제재해갖고 지금 중국을 제재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언젠간 되지만. EUV 장비는 뭐 사실 뭐 돈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못 사죠. 삼성 하이닉스도 네. TSMC도 줄 서서 사는 거고. 기다려야 심지어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도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엄청난 그 기술자들이 같이 넘어가서 네. 현지에서 세팅을 해야 하는 거고. 저는 그 EUV 그 장비를 볼 때도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보면 그 집채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채라고 했는데 나중에 바뀝니다. 처음엔 집채만 했는데요. 조그만 집채 이렇게 쓰면 거의 컨테이너 박스만 하던데. 증기기관 진짜 큰 거.
엄청나게 큰 거.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7톤. 장비 한 대가 7톤. 7톤인가 예, 10톤인가 하여튼. 와. 그래서 보잉 뭐 할 때 이거 다 뜯어갖고 가서 조립하는 거거든요. 이게 큰 게 네덜란드 필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분리해가지고 분리해서 가서 현재 조립하고. 항공기 한 7대 나눠갖고 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세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정말로 몇 나노 네네. 이하의 그 선폭을 그리는데 예, 지금 리소그래피로 3나노, 이제 2나노 직립이라고 근데 TSMC. EUV 장비가 그러니까 DUV 그러니까 심자외선 노광 장비만으로도 한 7나노까지는 그릴 수 있다면서요. 그 로직 파운드리는 그거. 예. 디램 같은 경우는 15나노까지는 되죠. 좀 다릅니다. 디램하고는. 이 디램하고 좀 다르죠. 디램은 지금 우리가 1B, 1C야. 삼성에서 다시 관대 1C잖아요. 네. 1C는 11나노, 1B가 12나노, 그 위에 13나노인데 네. 그 전까지 14, 15나노까지는 EUV 없이 디램은 14, 15나노까지는 네, 15나노 DUV만으로도 되고. 예, 그래서 미국이 걸린 게 14나노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로직 제품에서는 아마 5나노 이하, 4나노부터는 아마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턱인데 문턱이죠. 문턱 예. 효과가 있는 거고 이런 질문도 좀 들어봐야겠다. 김장렬 본부장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네. EUV 장비를 ASML 외에는 못 네. 만들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그걸 제가 감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예. 여태까지 못 만들어 봤을 때는 쉽지가 않고요. 예. 사람인데 불가능하진 않죠. 사람들을 차근차근히 뺏어서 예. 가서 다시 하면은 불가능하지 않지. ASML 기술자들 그렇죠. 깨워서. 예. 그 4만 명 중에서 누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네. 이 그 두 CEO가 12년 동안 하다가 작년 4월에 그만뒀다 했잖아요. 예. 사실 책이 그쯤에서 써졌지 않겠습니까? 영문판 네. 그리고 한글판이 이렇게 작년에 준비돼서 이제 나온 건데 네. 주가가 그때부터 내려갔어요. 근데 그거는 공교롭게도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세게 하면서 예. 여기 매출의 40%가 중국 향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힘이 없었던 거예요. 어허.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이런 거죠.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좀 잘 가긴 하는데 언제 그랬던 시 다른 경쟁자가 너무 잘 되면 여기 있는 사람 여기로 그만두고 딴 데 가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ASML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단 어쨌든 간에 그 쌓아온 30년 노하우가 있음대로 여러 나라를 다 다룬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자기네 그 4만 명 중에서 몇만 명이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 부분이 다 해외거든요. 중국에도 사람 많고요. 그쵸, 한국에도 당연히 있고 그쵸, 우리나라도 미국에도 있고 그 문화를 다 끌고 올 수 있는 그 역동력이 여긴 거기까지 잘 안 좋아 잠깐 나왔지만은 그거를 중국이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가 국산화의 니즈에 사람을 데려와 갖고 마치 그 LCD 만들듯이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나올지 모르지만 벌써 나온 그 예전 여기 책이 나오는데 예. 그렇게 했을 때 가져가서 하는 것이 제가 그 책에 다 기억이 안 나는데 2030 몇 년이에요. 중국이 그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네. 이렇게 했을 때 자기네한테 뒤졌다고 하는 그 시간이 10년 정도 벌어졌다 하는 거니까 2035년 그쯤 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35년 되면은 중국이 따라오는 것도 있지만 30년, 35년 또 앞서가죠. 다른 기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1나노 이상, 1나노? 그다음 D램에서는 11나노 다음에 이제는 8나노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먼 얘기지만 양자 개념으로 들어가 갖고 이거 미세를 어떻게 다루느냐 다른 개념의 반도체 개념이 들어갈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도 다른 걸 연구를 하겠죠. 근데 그때쯤 중국은 마스터에서 따라올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책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선두가 멈춰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ASML 주가를 보면 좀 쉬어가고 있고. 중국 때문에, 중국 향 때문에. 그렇죠.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역시 ASML이 막 최고여서 네. 우리나라 분들도 ASML 투자도 많이 하고 네, 했었는데 그러면 그 중국을 견제하는 영향을 여기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받았죠. EUV는 아예 못 팔게 하는 거고 네. 심자외선 노광 장비 DUV에서도 그러면은 뭐 제재가 좀 더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 예. 그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바이든 있을 수 정말 있다. 마지막 판에 작년 12월 달에.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될지. 보조금만 이슈도 아니고 그것도 이슈예요. 그런데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엊그저께 나온 게 보니까 그 CXMT 있죠. 네. 우리 반도체 D램에서 중국에 쌓아오는 로컬 업체. 네. 걔네들이 DDR4까지 돼 있고 DDR5는 어떻게 했는데 수율이 뭐 얼마나 내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HBM으로 가려면 구멍 뚫는 TSV가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잘 안 되죠. 장비를 안 주니까. 근데 그거를 그 구멍 개수를 얼마 정도 이상 되는 거는 규제한다. 뭐 그런 규제가 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이제 CXMT가 지금 그 레거시 가지고 올해까지는 생산 계획도 가는데 예. 26년에 가서 HBM4로 간다든지 예.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갈 때는 버틀렉이 꽤 있어서 성장 속도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트렌드 포스가 이렇게 포캐스트한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하여튼 너무 촉박하면은
제재는 가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게 D램 말고도 낸드 같은 건 이미 쫓아왔단 말이에요. 네. 요 얘기 많은 건데 그래서 중국이 쫓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차저차해서 제재해 주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묘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최근에 뭐 딥시크 쇼크도 있었고 CXMT가 네네. DDR5까지도 하고 있고 네네. HBM도 뭐 이제 2 예, 뭐 예. 양산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거의 턱 밑까지 막 쫓아오고 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노광 장비이고 노관 장비죠. 또 다른 뭐 후공정이라든지 뭐 중간 단계 그것도 필요하죠. 뭐 물론 이제 식각 뭐 세정 이런 것도 중국 내에서 좀 이제 자국이 만들고 네. 있다라고도 하는데 근데 가장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게 노광 장비. 네네네. 그래서 초격차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금방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세정이나 다른 것들 많이 쫓아왔거든요. 그렇죠. 자금률이 뭐 35%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체 목표가 한 50%예요. 올해까지 내년까지. 근데 이거 없이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외에 멀티 패터닝이라고 네네. DUV 장비로 네. EUV처럼 네. 할 수 있다라고. 그게서 14나노 밑에도 하는 게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고 삼성인가 하이닉스 둘 중에 헷갈리는데 한쪽은 그 다음 바로 14나노 이하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더블 패터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고 공정을 좀 오래 잡아먹어서 이제 돈은 많이 들지만 네네. EUV가 없으면 네. DUV로 네. 여러 번 찍어서 조합하는 형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예. 근데 그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 원C 나노 있죠, 원C. 네. 삼성 하이닉스가 개발했다고 하는 거. D램의 한 6세대 정도. 작년 10월인가 개발해서 2월부터 양산한다고 발표했죠. 네. 하이닉스가. 10나노 6세대. 네네. 이게 HBM4E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HBM4E니까 16단 네. 내년 하는 건데 그게 삼성전자는 지금 개발을 안 했잖아요. 네. 그 원C 개발을 6월달까지 하겠다는 건데 하이닉스는 양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거의 9개월 벽차가 벌어진 거예요, 벌써. 예. 그 원C가 11나노, 12나노 왔다 갔다 하고 11나노 정도인데 네. 하이닉스가 그거 아마 EUV 해야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디까지 EUV를 안 하고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11나노 원C가 되면은 이게 그 아까 더블 패터닝하고 멀티 패터닝 하는 것이 할 수는 있는데 정밀도가 탁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려 넣을 수는 있지만 정밀도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제품의 품질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직 지금 양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EUV를 좀 많이 구입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DUV 장비로 멀티 패터닝을 해서 그려낼 수는 네. 있지만 네. 그걸로 통해서 나온 반도체를 딱 네. 놓고 보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이제 뭐 휴대폰에 쓸 필요가 없죠. 하이엔드겠지. 그러니까 중국은 거기 아예 언감는지 지금 1XY에서 XY니까 예. 17나노, 16나노 정도 하는 게 네. CXMT가 쫓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DDR4, 5까지 해보는 건데 여기서 멈추는 거지. 걔네들도 1A 들어가기 시작하고 B 들어가려 할 때 내년이나 내후년 들어갈 때는 굉장히 허들을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이렇게 달리기 할 때 네네. 뭐 한 100m 네네. 격차가 있었다. 네네. 근데 한 30m까지 따라오고 거기서부터는 50m 따라올 수 굉장히 힘든 있지만 거지. 예. 여기서부터 간격을 좁히는 건 더 어렵다. 그게 이제 한국에 대한 낙관론이에요. 일단은 이게 뭐 이제 정밀하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한국과 중국의 어떤 반도체 기술 격차 네네. 본부장님이 보시기엔 한 몇 네. 년 차이 난다고 보시죠? 제가 볼 줄 아는, 저는 볼 줄 모르고요. 아니, 후배님이나 말씀을요.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거, 그냥 교수님들이 하는 거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데 현장은 다르니까 현장에 있는 후배들한테 얘기 듣고 예. 조합해서 김찬열이가 내 거인 것처럼 썰 푸는 거지. 저도 한 10년 더 해먹어야 되잖아요. 하면은 D램은 대충 한 3년 내지는 4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3년, 4년 하는 거는 삼성전자하고는 3년 내로 좁혀진 것 같고 하이닉스하고는 4년 정도. 하이닉스도 앞서가고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9개월 앞서니까. 예. 심플하게. 이게 아까 걔네는 1XY니까 우리는 BC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 세대당 1에서 1.5년이니까 세 세대 하면은 4년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낸드는 D램보다 작죠. 네. 작다는 게 이제 마켓 사이즈가 작으니까 덜하다고 하지만 예. 가장 민감하죠. 수급이. 그래서 감사도 빨리 하고 뭐 20몇 프로 흑자 갔다가 제로 가고 뭐 난리를 피는 게 낸드인데 SSD 이쪽은 1년 차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2년 차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22년도인가 23년도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일하게 아니면 YMTC라고 있거든요. YMCA가 아니고 YMTC라고 있어요. 양찌 메모리. 네, 양찌 메모리. 양찌가게 있나 보죠? 그러고 보니까 양찌 네. 메모리. 아무튼 예. 예. 걔네가 갖고 있는 것이 22년도에 233단을 만들었다 했거든요. 근데 양산은 못했어요. 지금 120 몇 단 하고 있는데 예. 제재를 해가지고 그거 몇 단 아. 그래서 못 파는군요. 중국 내에서는 뭐 128단 가도 충분하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이제 걔네가 하는 게 아시다시피 뭐 스태킹이 있어서 X 스태킹이라 걔네 기술이 있는데 엑스테킹. 이게 D램하고 달리 낸드는 단순합니다. D램은 트랜지스터하고 그 여기 커패시터가 있어갖고 트랜지스터는 작은데 커패시터가 위에 이렇게 터갖고 이것 때문에 사이즈가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낸드는 이게 트랜지스터 하나예요. 거기에 이제 플로팅 게이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거 갖고 하는 건데 네네네. 좋은데 그래서 가격이 더 싸죠. 원가가 싸고. 네. 근데 이 문제는 낸드는 셀이 있고 주변 회로가 있는데 네. 같이 있는 거예요. 셀하고 페리프라고 있어요. 페리프럴. 근데 그거를 원래 같이 웨이퍼에 설계하고 생산에 맞겠죠. 네. 다들 그렇게 하는데 얘네는 따로 했어요. 따로 스태킹, 따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결합하는 거야. 뭐 이게 걔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걸 한 거거든요. 우리는 같이 묶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페리프럴이 있고 셀이 이렇게 쌓일 때 우리가 빨리 층을 높일 때는 하나의 같은 몸뚱아리에 있는 것이 층수를 높이는 데는 수월하죠.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그 셀을 스태킹이 아니고 이게 단수를 높이는 데는 빨리빨리 한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셀이 자꾸 올라가면은 여기 그 페리프럴 억누르거든요. 이것이 물성에 이상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기술 자리가 400단인가 300단은 훨씬 넘을 때는 네. 이게 한계가 오더라. 그럼 어차피 분리했다가 다시 붙여야 된다. 예. 다른 페리프럴을 해서 페리프럴하고 셀을 따로 해가지고 웨이퍼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거는 그러면 YMTC가 맞았다는 얘기. 맞았다는 게 YMTC가 원칙적으로는 그게 방식을 하는 게 맞다. 나눠서 쌓은 다음에 예, 붙이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방식을 YMTC가 어떻게 보면 먼저 한 거지. 찾았다라고 해야 될까? 뭐 시도를 했다. 시도를 했죠.